안녕하세요. 라이세어 JK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무겁고도 외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위기,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민주주의의 균열과 위협에 대해 타협 없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면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이나 탱크가 거리를 메우던 거칠고 물리적인 억압의 시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협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총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디지털 알고리즘의 장막 뒤에서, 그리고 합법과 제도의 탈을 쓴 채 교묘하게 우리의 정신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스텔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보아야 할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정부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확증 편향의 심화입니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광장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공론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성향의 뉴스, 사용자가 분노할 만한 자극적인 영상만을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을 각자의 디지털 동굴 속에 고립시킵니다. 이 동굴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인 상호 존중과 타협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거악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낳으며 공동체의 연대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배출하는 스포츠처럼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지배 속에서 두 번째로 마주하는 거대한 위협은 바로 가짜뉴스와 정교하게 조작된 정부의 범람, 그리고 이를 무기로 삼는 디지털 포퓰리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제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목소리와 체형을 그대로 복제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녹취록이 선거철이나 사회적 갈등의 순간마다 유포되며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대중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자극적인 영상에 선동되어 분노를 터뜨리고, 나중에 그것이 가짜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왜곡된 인식은 쉽게 교정되지 않습니다. 진실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유권자가 거짓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그 민주주의의 결과물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대중의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시기심을 자극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선동가들, 즉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와 그들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법부나 언론 같은 민주주의의 견제 기구들을 기득권의 적폐로 몰아세우며 제도의 신뢰성을 실시간으로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내부의 적은 바로 사법체계의 정치화와 제도적 신뢰의 상실입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의 독점을 막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적 판단마저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되고 소비되는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로운 사법부라 칭송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부패한 사법부라 비난하며 사법 권력의 독립성을 흔듭니다. 정당 간의 타협과 대화로 풀어야 할 정치의 영역이 무조건적인 고소와 고발을 통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정치의 사법화 역시 민주주의의 역량을 급격히 퇴화시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채 모든 사안을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사법부는 본의 아니게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도가 신뢰를 잃는 순간 시민들은 법과 절차를 따르기보다 사적 제재나 폭력적인 정서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곧 민주주의적 질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특유의 고질적인 자산 불평등과 경제적 극단화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미시적 토대인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하여 체제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언제나 두터운 중산층의 존재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민들이야말로 극단적인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비판의식을 유지하며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 양극화된 노동시장,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주거의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주권의 가치나 민주적 절차의 준수는 사치스러운 이야기로 다가올 뿐입니다. 경제적 생존 위기에 직면한 대중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해결사나 강력한 규제를 외치는 독재적 리더십에 쉽게 매료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민주적 가치보다 당장에 내 주머니를 채워주고 상대를 징벌해주겠다는 거친 약속에 표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하고 경제적 격차가 정치적 발언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평등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의무란 징후는 시민사회의 소멸과 공동체의식의 해체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몇 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 가서 도장을 찍는 행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현대 한국인들은 철저하게 고립된 원자적 개인으로 파편화되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공동체의 이익보다 나의 사적 이익과 안위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된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동력을 잃습니다. 고립된 개인들은 거대한 국가 권력이나 자본의 횡포 앞에 아무런 방어벽 없이 노출되며 연대를 통한 저항의 가능성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공공 영역에 대한 차가운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가장 빠르게 썩게 만드는 침묵의 독약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중문화와 언론 생태계 전반의 상업화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적 이제를 발굴해야 하는 언론 매체들은 이제 조회수와 광고 수익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완벽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편향된 뉴스를 생산할수록 더 많은 독자가 유입되고 더 큰 수익이 창출되는 왜곡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전통적 가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제된 사실이 아니라 배설된 감정을 지식으로 착각하며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이성적 판단력을 근본적으로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잡한 정책적 대안이나 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진지하게 토론하려는 시도는 지루하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오직 상대 진영을 향한 독설과 자극적인 폭로전만이 공론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민주적 참여의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급격한 디지털화는 인간관계의 밀도를 떨어뜨리고 타인의 맥락에 대한 공감 능력을 퇴화시켰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존재하는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고 단편적인 단어 몇 개에 분노하여 마녀사냥을 벌이는 디지털 군중 심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성숙한 태도와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만 연대하며 그 외의 집단은 철저히 파괴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정서적 파시즘이 우리 내면에 조용히 둥지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 속에서는 그 어떤 좋은 제도와 법률이 도입되더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정서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 역시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1, 2 대학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주변의 동료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의 생존 논리만을 주입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길러진 개개인은 뛰어난 시험 점수를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이 마비된 채 주어진 정답만을 고르는 데 익숙해진 유권자들은 선동가들이 던지는 정교한 프레임과 포퓰리즘적 공약에 너무나도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지적 면역력이 결여된 대중은 정치적 슬로건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대외적인 거시경제의 불안정 역시 국내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외부적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권위주의 흐름과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공급망의 불안정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 거대한 생존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위기 상황은 흔히 국내 정치에서 내부의 결속을 다진다는 명분 하에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거나 반대 정파를 안보의 적으로 몰아세우는 편리한 도구로 악용되곤 합니다.
국가안보와 생존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 민주적 절차와 시민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이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때 체제의 민주적 정당성은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건강하게 소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제도의 정비나 정치권의 인적 쇄신을 넘어선 시민 개개인의 단호한 내면적 각성과 주권적 태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거대 테크 기업과 정치 선동가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의 무기력한 소비자였음을 인정하고, 내 손 안의 기기가 내뿜는 자극적인 소음으로부터 이도적으로 걸음을 늦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내 진영의 허물에는 눈을 감고 상대 진영의 실수에는 추술 수 없는 칼날을 들이대는 위선적인 이중잣대에서 벗어나 보편적 진실과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여 권력을 감시하는 엄격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타협 없는 진정성과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 한데 모일 때 비로소 거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파도를 막아서는 단단한 방파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정치적 구호에 내 영혼을 맡기기보다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깨어진 공동체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나부터 인간적인 용기를 건네는 아날로그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완성되면 영원히 유지되는 대리석 건축물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들이 매일의 올바른 선택과 책임을 통해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관심과 냉소의 잡초를 방치한다면 정원은 순식간에 황폐해지겠지만, 우리가 책임감과 비판의식의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본다면 그 어떤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울창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속도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세상이 얕아질 때 이도적으로 깊어지고, 세상이 미친듯이 질주할 때 이도적으로 걸음을 늦추는 저항의 태도야말로 이 혼돈의 시대를 가장 지혜롭고 인간답게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또 하나 명밀히 파헤쳐야 할 대목은 바로 공적 분노의 사유와 현상입니다. 현대의 시민들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구조적 모순에 대해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제도의 개선이나 공동체의 상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향한 사적인 징벌과 증오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흐름은 정치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갈등을 끝없이 영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진정한 민주적 분노는 체제의 불합리함을 교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에너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분노는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가학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이러한 가학성의 이면에는 나 역시 언제 나오고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생존 공포와 고립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를 통해 이 공포를 함께 극복하려 하기보다 나보다도 취약한 집단을 찾아내어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으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자에 대한 혐오, 약자를 향한 냉소, 그리고 승자 독식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민주주의가 지탱하는 도덕적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가 공정함을 이뤘다는 불신이 팽배해지자 시민들은 광장과 공론장 대신 사적인 복수나 디지털 마녀사냥의 방식을 택하며 자멸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파괴적인 흐름을 단호히 멈춰 세워야 합니다. 타협 없는 비판력과 따뜻한 인간적 유대감이 결합할 때만 우리는 이 거대한 정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의 위대한 헌신과 연대를 통해 기적처럼 등불을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불의한 권력을 광장의 촛불로 심판했던 자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과거처럼 명확한 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알고리즘의 장막 뒤에 숨은 거대 자본과 대중의 확증 편향을 먹고 자라는 정치 선동가들은 우리의 내면을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지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 손 안에 화면이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아날로그의 침묵 속에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묵직한 사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진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벽입니다. 공론장의 파괴와 더불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위협은 바로 민주적 소통을 방해하는 언어의 타락입니다. 현대 한국의 정치적 담론을 살펴보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리적 언어는 사라지고, 오직 자극적인 조롱과 모멸, 그리고 극단적인 멸칭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이러한 언어적 폭력은 이제 제도권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배설되며 사회 전체의 정서적 토양을 거칠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언어가 타락할 때 사회 역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적 맥락을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린 대중은 문제를 오직 단세포적인 선악구도로만 파악하게 되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토론과 민주적 합의 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과학적인 언어 문화 속에서는 그 어떤 성숙한 민주주의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날선 언어가 아니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언어를 복원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의 유통속도가 인간의 소화 능력을 압도하면서 생기는 인지적 과부하 역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매 초마다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들과 실시간 이슈들은 우리의 전두엽을 쉴 새 없이 자극하며 깊이 있는 성찰이나 장기적인 관점의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즉각적으로 분노했다가도 몇 시간 뒤면 새로운 이슈에 휩쓸려 이전의 중요한 사건들을 망각해버립니다. 이러한 망각의 정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부정부패나 제도적 퇴행이 발생하더라도 또 다른 자극적인 스캔들이나 이슈를 던져주면 대중의 관심이 순식간에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역사적 맥락과 장기적인 기억력을 상실한 채 오직 현재의 자극에만 반응하는 단세포적 소비자로 전락할 때 민주주의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도적인 소음의 바다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악몽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정신적 끈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거시적 차원에서의 위협은 바로 지방소멸과 이에 따른 정치적 대의성의 왜곡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극단화되면서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목소리는 국회와 정부의 이제 설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의 극심한 불평등과 정서적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고르게 대변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구 비례에만 시중된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방의 정치적 발언권을 끊임없이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민주적 권리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시민들은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냉소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소외감은 정치적 극단주의나 포퓰리즘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 됩니다. 전 국토의 다원성과 균형을 상실한 민주주의는 결국 기형적인 기득권 체제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시민사회 내부에 만연한 전문가 관료주의에 대한 맹신과 이로 인한 대중의 정치적 소외입니다. 현대의 행정과 정책은 고도로 복잡해졌다는 핑계로 평범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관료들과 일부 전문가들만의 폐쇄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경제, 법률 등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자신들만의 난해한 언어로 정책을 독점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정을 비전문가들의 감정적 선동으로 치부하며 배척합니다. 이러한 테크노크라시적 경향은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 운영의 주체라는 자각을 잃게 만들고 모든 결정을 위에서 내려주는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수동성을 낳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본질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전문가 독재는 또 다른 형태의 전제정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과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공공의 영역을 관료들의 손에서 다시 시민들의 광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념적 부족주의의 심화 역시 현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내적 모순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정치적 갈등이 계급이나 정책적 지향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면 현대 한국 사회의 갈등은 마치 종교적 신념이나 부족 간의 전쟁과 같은 양상을 띱니다. 내가 속한 진영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며 정의롭고 반대편 진영은 무조건적으로 악하며 멸절해야 할 대상이라는 식의 부족주의적 사고방식은 합리적인 토론이나 정치적 타협을 완벽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사안의 본질이나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기보다는 오직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언론이나 인플루언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계적으로 찬반을 결정합니다.
내 진영의 명백한 부정부패와 실책에는 온갖 구실을 붙여 방어하고 합리화하는 반면 상대 진영의 작은 실수나 과오에는 세상이 무너질 듯한 분노를 쏟아내는 이중잣대는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념적 부족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성적 도구가 아니라 상대 부족을 정복하고 섬멸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쟁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영이라는 가짜 안도감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상식과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적 독립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플루언서 정치와 정치 자영업자들의 득세 또한 공론장을 천박하게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과거에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혹은 공신력 있는 언론이 여론 형성의 중심축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 플랫폼의 대형 정치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대중의 분노와 혐오 그리고 자극적인 음모론을 자양분 삼아 작동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펼칠수록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는 곧 막대한 경제적 후원과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지지층을 극단화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이익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자영업자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대중은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감정과 주의력을 약탈당하는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정치가 자본을 벌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쇼로 전락할 때 민주주의의 엄숙함과 책임감은 사라지고 오직 천박한 배설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약탈적인 상업 정치 생태계를 냉정하게 간파하고 그들의 선동으로부터 내 정신의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청년 세대의 정치적 무력감과 생존주의로의 회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슬픈 징후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높은 스펙과 지적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가파른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냉혹한 현실 벽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절망감은 청년들로 하여금 거시적인 사회 문제나 민주주의적 가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앗아갔습니다. 이들은 거창한 공동체의 번영이나 정의보다는 오직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존주의와 각자도생의 가치관을 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 투자할 시간과 감정이 메마른 고립된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무관심과 깊은 냉소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정치가 내 삶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뼈아픈 경험은 시민으로서의 주권 행사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며 이는 투표율의 저하와 정치체제의 노령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국가정책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연대할 수 없는 사회의 민주주의는 미래 동력을 잃어버린 시한부 체제와 다름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마주한 또 다른 심오한 위기는 바로 대중의 심리적 피로감과 이를 겨냥한 정치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법 리스크,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그리고 아무런 대안 없는 상호 비방은 시민들의 정신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시민들은 점차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성적 판단을 포기하고 모두가 똑같이 부패했다는 식의 극단적인 정치적 냉소주의에 함몰되게 됩니다. 이러한 냉소주의는 기득권 권력층이 대중을 통제하기 가장 좋은 심리적 상태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이 감시의 끈을 놓아버린 공백을 틈타 권력은 더욱 공고하게 사유화되며 부패의 고리는 깊어집니다. 선동가들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려 대중에게 거대한 구원자 콤플렉스를 심어주며 등장합니다. 복잡한 민주적 절차와 협치를 거추장스러운 기득권의 담합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해주면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독재적 리더십이 대중의 심리적 붕괴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주는 소음에 무릎 꿇지 않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눈으로 제도의 본질을 응시하는 정신적 끈기를 유지해야만 이 교묘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 관료주의와 데이터 만능주의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대체하려는 경향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대한 지적 위협입니다. 현대의 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은 숫자로 환산된 데이터와 효율성 지표만을 정답으로 신봉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공동체의 정서적 가치를 철저히 배제하곤 합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정의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수기 과정을 무가치한 시간 낭비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숫자는 결코 인간의 고통이나 사회적 불평등의 깊이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잣대 아래 학교가 문을 닫고 공공의료가 축소되며 지방의 교통 인프라가 폐쇄될 때 공동체의 미시적인 삶은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효율적인 정답을 찾는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 더디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아픔을 분담하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인간적인 과정입니다. 기술의 지배 아래 인간의 목소리가 지워질 때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관료제적 독재로 변질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연대의 보루인 가족과 이웃이라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마저 해체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무한 경쟁의 가치관은 우리를 철저히 파편화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고 이웃의 비극에 침묵하며 오직 내 자산의 가치와 안위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똑똑한 생존 전략이 된 세상에서 민주주의적 연대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고립된 개인들은 거대한 자본의 횡포나 국가 권력의 오용 앞에 아무런 방어벽 없이 노출되며 연대를 통한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공공 영역을 향한 차가운 무관심은 우리 민주주의를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썩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우리는 이 파편화된 현실을 거부하고 무너진 공동체의 신뢰를 일상에서부터 다시 복원해 나가야 합니다.